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고 계신가요? 참 유례없는 코스피 신고가에 참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도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바로 이제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2차 전지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금량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반도체라든지 뭐 기존 주도주였던 뭐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게 기존 주도주인 조방원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현재는 반도체가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2차 전지란 말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반응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코덱스 2차 전지에 대한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ETF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은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좀 바닥 쪽에서 현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언제 반등이 일어날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기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어,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산업 분야이고 또 최근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2차 전지 업황도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세 상승에서 잘 올라가는 섹터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2차 전지의 미래를 믿고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성장을 믿으신다면 꾸준히 적립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셔야겠죠. 현금 여유가 꾸준히 있으신 분들은 적립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줄여 나가야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으시다면 교체 매매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대세 주도주를 파악을 잘 하셔서 그때 이제 교체 매매를 서서히 하시는 거죠. 네, 비중을 서서히 이제 줄여 나가시면서 조심스럽게 교체 매매를 해 나가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편하게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은 결단을 하셔야만 비로소 성과가 있는 것이기에 잘 판단하셔서 잘 이 좋은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급락이 올 것인가? 언젠간 급락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주시장의 부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정부의 좀 어느 정도의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시장을 계속 되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이어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신고점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1,400만 명의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을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분명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유사한 정책을 내면서 시장을 계속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뭐 2천 이하로 막 떨어진다든지 그런 모습은 좀 보이기 힘들지 않을까. 정말 정리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이제는 갖춘 상태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10배였다면 적어도 이제 PR 15배에서 20배 정도는 보면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이제 금량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또 안타깝게도 유중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연기가 됐더라고요. 금량을 금량이 뉴스를 보시면은 또 연기가 됐었습니다. 유상증자 증자 결정이 이제 9월 17일에서 10월 17일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맞죠? 신주의 상장 예정일도 11월로 한 달씩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회사에 어마어마한 또 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지금은 이 실체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사우디 회사의 단일 자금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대주주가 교체된다든지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다양한 자금원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통은 자금에 대한 어떤 소유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인 부분에서 굉장히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이 계속 정정되고 미뤄지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단일 회사에서 4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조건은 좋아요. 일단은 의사결정할 사람이 적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자금이 너무 크다는 거죠. 한 회사에서 지금 거의 뭐 4천억 이상의 자금을 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금량에서 말한 대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돈도 아니고 해외 돈이 4천억에 대한 자금이 다시 들어와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절차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봐요. 해외 송금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절차,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금융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세 번, 세 번씩 계속 이게 미뤄진다는 게 사실 불신의 근거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렇게 큰 회사가 우리 현명한 똑똑한 이 주주분들 대상으로 이런 거짓말을 칠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망을 계속 하시겠지만 이 금량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과연 이 주주분들 대상으로 이런 거짓말을 계속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서 좀 자세한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전화를 계속 해도 일단 이상하게 제가 전화했을 때마다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지 제가 전화가 되는 날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어쨌든 정말 주주분들을 이렇게 만약에 속인다면은 정말 뭐 형사처벌 받아야죠. 진짜 그럴 때는 뭐 진짜로 이런 사기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게 돈이 들어와도 지금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상장 실질 심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사가, 이게 돈이 들어와서 이제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와도 실질 심사를 다시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헤쳐나가야 될 길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주주분들은 살아나기만 하면, 네, 맞죠? 살아나기만 하면 어쨌든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고요. 네, 좀 더 지켜보시면서 금량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고 큰 기업이었던 금량을 이대로 무너지게는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측의 노력도 지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전화 통화나 이런 걸 종종 시도를 해서 금량의 진행 사항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해 보고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